오늘의 주제는 これから起こること、それは想像を絶する恐怖と絶望の物語が始まろうとしていた。 울트라맨 베리알. 지켜야 할 것을 찾겠다며 야심차게 우주를 떠돌던 울트라맨 베리알과 다크니스 5. 그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뭐를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날기만 했다. 그때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 요인인지 모를 이유로 멸망해가는 스토름 행성을 발견한다. 베리알은 본능적으로 이끌리듯 행성에 정착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행성 유일의 생존자 후쿠이데 K를 만난다. 베리알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를 정한 듯 웃으며 K를 다크니스 5와 함께 베리알 군단에 받아주며 마침내 빛의 나라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 다시 계획하겠다고 발표한다. 다크니스 5는 크게 환호하며 마지막까지 따르겠다는 결의를 불태운다. 그리하여 다크니스 5와 베리알은 빛의 나라를 습격하기 위한 최강의 무기를 찾으려 우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K는 울트라맨들에게 들키지 않고 빛의 나라에 잠입해서 히카리가 발명하고 있던 퓨전 라이즈와 울트라 캡슐을 훔쳐간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베리알의 레이오닉스 유전자와 괴수들의 유전자로 괴수 캡슐을 만들어내고 초시공 소멸폭탄 또한 제작한다. 순조롭게 계획이 진행되는 와중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우주에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강탈하고 훔쳐봐도 그 많은 우주 경비대에게 대항하기엔 그 살상력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으로,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가 배틀라이저가 아니라면 도저히 계획을 실행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베리알의 귀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바로 괴수 무덤에서 레이오닉스의 피를 가진 우주인이 얼쩡거린다는 소식이었고, 괴수를 부활시키는 그의 능력이 필요했던 베리알은 그를 잠시 지켜보기로 한다. 베리알의 예상대로 그 우주인은 레이오닉스의 힘을 끌어올려 파괴된 기가 배틀라이저를 복원시키는 것에 성공했고, 어차피 저런 애송이가 울트라맨을 이길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베리알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움직일 타이밍을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인이 울트라맨에게 쓰러지면서 극한까지 약화되자 다크니스 5를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주인을 죽이고 기가 배틀라이저를 손에 넣은 베리알은 자신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며 빛의 나라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다. 우선 작전을 실행시킬 빛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구로 다크니스 5를 보내 각국에서 파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메피라스 성인은 우주 경비대 일부를 상대하고, 베리알은 이전의 경험을 살려 빛의 나라 곳곳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곧 있으면 빛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킹이 올 것임을 알았던 베리알은 우주 경비대와 울트라 형제들의 시선을 끌어서 그들을 지구로 유인한다. 그렇게 지구로 따라온 울트라맨들을 다크니스 5와 함께 상대하지만 울트라맨들의 공세에 못 이겨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크니스 5는 전멸. 베리알 혼자서 울트라맨들을 상대한다. 베리알은 기가 배틀라이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울티메이트 제로까지 꺾는 것에 성공했고, 완벽한 틈이 생겼다고 판단한 베리알은 초시공 소멸폭탄을 사용해 지구에 크라이시스 임팩트를 일으킨다. 베리알의 예상치 못한 자폭 공격에 의해 지구가 멸망한 것은 물론 그 충격으로 은하 전체가 소멸할 위기에 빠진 그 순간, 울트라맨 킹이 등장해 파괴되어 가던 은하와 융합하여 극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에 성공한다. 그렇게 베리알의 자폭 계획조차 실패하면서 끝이 나는 듯 했으나, 사실 베리알은 K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차원의 틈에 숨어서 살아있었고, 다크니스 5의 죽음, 크라이시스 임팩트, 킹의 등장, 모든 것이 베리알의 시나리오였다. 베리알은 그간 복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절대적 존재가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재 가장 위협적인 존재, 킹을 봉인시키겠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었다. 또한 킹이 은하와 융합하면서 기존엔 울트라맨들의 몸에서만 발견되었던 리틀스타가 다량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를 이용해 더욱 더 큰 힘을 얻으려 한다. 리틀스타를 울트라맨들의 유전자로 가공한다면 다른 울트라맨들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기에 K와 베리알은 스타를 가공시킬 존재를 탄생시키기로 한다. 원래는 베리알 본인이 가공할 생각이었으나 크라이시스 임팩트 당시 폭발에 휩쓸려서 심각한 내상을 입은 것은 물론 우주 경비대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함이 컸다.
아무튼 리틀스타의 가공을 위해 탄생시킨 존재는 바로 베리알의 레이오닉스가 깃들지 않은 순수한 베리알의 유전자를 통해 탄생시킨 일종의 복제 생명체였다. 복제 생명체를 지구에 보낸 베리알은 그가 충분히 성장할 시기까지 기다려보기로 하면서 약 19년이 흐른다. 계획대로 복제 생명체는 울트라맨 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괴수들과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하자 K와 베리알은 리틀스타를 잘 모으도록 유도하는데, 예상 밖에도 이전에 베리알이 제작했던 다크롭스 로봇들이 베리알의 유전자를 느끼고 지구까지 따라와 버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제로가 지구로 오게 된다. 그럼에도 지드가 리틀스타를 착실하게 모으고 있으니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제로를 쓰러뜨릴 정도의 캡슐이 모이길 기다리기로 한다. 하지만 K의 인신 공격으로 지드의 베리알을 향한 마음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임무 실패로 제로에게 차원의 틈이 발각되어서 그를 팩트 폭행으로 몰아붙여 도시 한가운데에서 날뛰게 하고 지드를 한 단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다. 비록 K를 잃었지만 거의 모든 준비를 끝낸 베리알은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 지구로 향하기 시작한다. 지드와 대치 중인 웬 우주인을 죽인 베리알은 지드를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최대한 친근하고 상냥하게 그를 맞이하지만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온 제로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런데 이게 웬 떡인지 지드가 오히려 베리알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팀킬을 저질렀고, 이것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느낀 베리알은 괴수 캡슐을 사용한다. 키메라베로스 형태로 변신한 베리알은 지드를 가볍게 제압해서 그를 흡수한 뒤 달 뒤편으로 후퇴한다. 달 뒤편에 착지한 베리알은 흡수된 지드를 천천히 설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힘을 완전히 회복하여 빛의 나라를 습격할 생각만 가득한 베리알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베리알은 킹이 은하와 융합하면서 은하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진 킹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리틀스타를 통해 움직이며 결국엔 어렵게 설득한 지드를 다시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으라는 듯 힘까지 빌려주는 개혁가가 일어나면서 사망하고 만다. 그럼에도 베리알은 이전의 영혼의 형태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덕분에 간신히 인간 여성 몸의 빙의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정말 희대의 운빨로 K가 생존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두 번째 작전으로 돌입한다. 그것은 바로 다크 루기엘과 엠페러 성인의 유전자를 사용해 더욱 더 강한 형태로 거듭나는 것이었고, 베리알은 K에게 신호를 잔뜩 주면서 본인이 베리알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바랬지만 K는 눈치가 1도 없어서 의도치 않게 잠적할 수 있게 된다. 이후 K가 스토롬 행성의 빛을 받아 스토롬 기관을 더욱 더 강하게 강화시켜 지드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엔 패배하자 그의 앞에 나타나 스토롬 기관을 뜯어먹는다. 스토롬 기관을 얻은 베리알은 영혼의 형태에서 육체를 빠르게 재생성시켰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K를 버리며 어트로셔스 형태로 변신한다. 베리알 어트로셔스는 은하에 남아있는 모든 리틀스타를 빨아들여 힘을 회복함과 동시에 강화했고, 지드를 흡수함으로써 완벽한 육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구로 돌아온다. 아직 킹의 리틀스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베리알은 제로 비욘드를 상대하기 조금 버거웠지만, 서서히 리틀스타가 모이며 실시간으로 강해졌기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투 중 참전한 지드에게 힘의 차이를 가르쳐주던 중 싸가지 없이 난입한 제로에 의해 스토름 기관이 파괴되어 킹의 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켄이 등장해 베리알을 붙잡아 베리어를 펼치는 바람에 약 20시간 동안 힘을 낭비한다. 그럼에도 베리알은 켄과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필하며 울분을 토했고, 켄은 베리알을 이렇게 만든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서서히 힘이 떨어져 쓰러지고 만다. 그나마 지드 측에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온 것 같기는 하였으나 베리알이 그들의 작전을 가만히 당해줄 리 없었고, 차원의 틈으로 추방하려는 작전을 간파하여 차원의 틈을 만드는 괴수를 죽이고 지드를 미친듯이 두들겨 팬다. 하지만 개싸버가로 킹이 남은 에너지를 쏟아 킹의 전기가 담긴 지드 군단을 만들어냈고, 베리알도 나름대로 반격을 하였으나 지드들의 광선기로 기가 배틀라이저가 또 박살나고 변신까지 풀리면서 지드와 함께 차원의 틈으로 추방당한다. 그리고 지드와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지드는 이전과 달리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베리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베리알의 아주 작은 빛이 이에 반응해 몸에 융합된 레이블러드의 사념이 나오게 만들었고 극한까지 약화되어 지드와의 광선 대결의 패배에 사망하며 그의 길고 긴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비록 우리가 아는 베리알은 사망하였으나 사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가히 압도적인데 그의 유전자를 이용해 탄생한 바나나부터 아들이 괴수와 만든 손자까지 사후에도 워낙 영향력이 강해서 죽어서도 죽은 게 아닌 참 오묘한 캐릭터가 되어버렸다. 이외에 베리알과 관련된 무기, 그의 피를 이은 생물 등은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악역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영상에 대한 소감과 다음엔 어떤 괴수와 악역을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